자, 일단은 우리 오늘 합성함수 일단 빨리 그리기 이거에 관련된 거 아마 너네 문제 풀 때 쓰면 합성함수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서 하지 말라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논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논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우리가 F 합성 G라고 했을 때 이걸 간단하게 F 합성 G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두 번째로 동그라미로 이용했을 때 동그라미를 총 몇 개를 그렸었을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3개를 그렸어요. 이렇게 3개. 그래서 먼저 가는 애가 먼저 계산하는 게 F야 G야? G. G를 하고 그 다음에 F를 계산을 하죠. 그럼 그때 자 여길 먼저 세트를 보면은 얘가 이제 한 세트로 잡았을 때 앞에 있는 게 무슨 역이지? 정의역이고 뒤쪽에 있는 게 공역인데 그 정의역 중에서 이제 우리가 x를 대입해서 y 값을 찾잖아요. 그때 y 값을 세 글자로 함수 값이라고 하고 그걸 모아둔 거를 치역이라고 부르지.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지금 시기 됐으면. 근데 이제 이 세트가 끝나고 다시 이걸 세트로 잡았을 때 F 입장에서는 이 치역이 뭘로 바뀌게 되는 거지? 정의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또 마찬가지로 치역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읽을 때는 요 x를 집어넣으면은 요 y가 나온다가 최종적으로 읽을 때 형태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래프로 논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좌표 평면에 각각 2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2개를 그려줍니다. 그럼 먼저 하는 함수가 g였고 그 다음이 다음이 f잖아?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이 그래프 2개에다가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 정의역은 그래프상에서 무슨 범위지? x범위죠. 그럼 x범위를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공역을 이 정도로 잡을게. 아니 그냥 치역을 저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다시 f 입장에서는 g의 무슨 역이? 치역이 무슨 역으로 바뀌는 거지? 정의역. 그럼 저 파란색 선이 일로 오는 거야. 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치역은 다른 색깔로 구분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즉 여기에 y 값에 해당하는 이 치역이 이 f 입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로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움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2였다고 칠게요. 그리고 f는 어떻게 생겼다고 칠까? 똑같이 생겼다고 치자. 아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G 합성 F F 합성 G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우리는 분석을 먼저 G부터 할 거거든. 근데 G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생김새를 봅니다. 생김새. 0부터 1까지는 저 GX가 증가의 감소해. 증가를 하죠. 1부터 2까지는요? 감소를 하죠. 일단 너네가 첫 번째 포인트로 요걸 잡아야 돼요.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왜 이걸 구분해 줘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치역 만들면 몇부터 몇이죠? 0부터 2죠. 자, 감소 쪽도 보시면요. 1부터 2까지에 대한 치역도 0부터 2죠. 치역이 서로 중복되죠. 그걸 분리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걸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구분을 지은 거야. 그럼 봐봐. 자,
동그라미로 다시 가져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0하고 1하고 1하고 2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선생님이 적었어. 자, 그럼 이때 같은 경우 치역이 다시 몇부터 몇이라고? 0부터 2인 거지. 근데 이제 F 입장에서 얘가 뭐로 바뀌어? 정의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정의역으로 바뀌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F의 0부터 2까지를 이제 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다시 여기만 봅시다. 그럼 0부터 2까지 해당하는 F의 그림을 저기다가 그릴게요, 마지막에. 근데 0부터 2면은 결국 뭡니까? 0부터 2까지면 이거 전부 다 말하는 거죠. 0부터 2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해되겠죠? 치역을 체크를 하면은.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읽을 때는 0부터 1까지는 이 그림을 그려줘 라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쌤이랑 논리 잡았죠? 여거에서 요거를 읽어야 된다, 읽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몇부터 몇까지에서야? 0부터 1까지에서 이 그림을 그려줘인 거지.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좌표는 여기 0,0이라는 점과 2,2라는 점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넣어봅시다. 이 합성함수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 g0을 계산하겠죠. 자, g0은 몇입니까? 0인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f0을 이제 바꿔서 얘기하겠죠. f0은 몇이죠? 0. 그럼 결국 0 넣었더니 몇 나왔네? 그래서 여기 점이 찍힌 거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1을 넣어볼게요. 그럼 1을 넣게 되면요. G1이니까 G1은 몇이죠? 2인 거 확인되고, 그럼 F2로 될 거니까 F2는 몇인 거고? 2. 그럼 결과적으로 몇 넣으면 몇 나오는 거야? 아니죠. 처음에 1 넣었잖아요. 1 넣으면 2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 이렇게 찍힐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빨리 그리면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증가함수가 되는 선을 나눠. 그럼 요 선 잡았지? 그럼 0부터 2까지가 치역이지. 그걸 빨리 F한테 적용시키면 돼, 이제. 그럼 그때 해당하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돼. 그럼 끝이야. 오케이? 그리고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얘기. 요거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자, 그럼 이제 감소일 때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부터 2까지면은 치역이 0부터 2까지인 건 맞지? 그러면은 얘가 똑같이 적용되겠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 그림이겠지. 근데 봐봐. 아까 우리 점 대입해봤잖아요. 똑같이 한번 대입해볼게요. 1 넣어볼게요. G1은 몇이죠? 2. 그러면은 F2로 읽겠죠. 그럼 F2는 몇이죠? 2. 그러면 1 넣었더니 몇이었던 거야? 2였던 거지. 자, 이게 지금 특이점이거든?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아까 방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0부터 2까지 빨리 스캔해서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린다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근데 1 넣으면 몇인 거야? 여긴 0이지. 근데 우리 1 넣었을 때 몇 나왔어? 잘못됐지. 오케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봐봐. 이 상태에서는 0 넣으면은, 다시. x의 증가일 때 최소 값인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y의 최소값인 0이 나오지. x의 최대값인 1을 대입하면은 y의 최대값인 2가 나오지.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쌤. 최소를 넣으면 최소가 나오지. 최대를 넣으면 최대가 나오지. 서로
치 값의 역할을 하죠. 최소면 최소, 최대면 최대.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이때는 어때? x에 최소를 넣었어. 그럼 y 값이 최대가 돼서 역할이 반대가 되지. 그래서 y 값도 반대로 지키게 되는 거야. 이거를 싹 무시하고 너네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되냐? 감수일 때 있죠. 감수일 때는 이 그래프를 뒤집어서 그리시면 돼요. 그럼 쌤이 방금 한 얘기가 알아서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서 아까 쌤이 했던 얘기들이 있죠. 뭐 최소면 최소, 최대면 최대 똑같다. 뭐 최소면 최대, 최대면 최소. 역할이 바뀌었다. 그럼 그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냥 그림으로 바로 투영시키면은 그냥 이 그림을 뒤집어서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쌤 많이 됐습니까? 네. 그냥 우리는 빨리 그리는 게 목적인 거지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아요. 1학년 때는. 예,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선에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다시 9번 문제. 증가 감소 나왔죠? 네. 증가면 그대로 그려. 감소는 어떻게 그려? 반대로 그려. 끝이야. 너네가 이 논리는 금방 이해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내용 포인트만 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너네가 이제 필기를 한다면 이것만 적으면 돼요. 증가는 어떻게 그리라고? 그대로. 감소는? 야 글자 딱 맞추자. 거의 표어하는 것 같다. 증가는 그대로, 감소는 반대로. 오늘 딱 한 번 들으면요 이게 임팩트 꽂히고 뭔가 해야 될 건 간단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까먹습니다. 네. 자 그럼 봐봐. 자 0부터 4까지의 정의된 함수 y는 f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f 합성 f의 그래프를 그리라 했죠. f 합성 f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f 합성 f를 그릴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막 그렇다 뭐 너무 생략하긴 그러니까 동그라미 3개 정도는 그려놓고 다시 한번 연습하자. 자 F니까 F 먼저 쳐다봐. 딱 증가감수 기준 나눠졌지. 네. 안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얘는 나눠졌으니까 구분 짓자. 몇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구분되죠? 2. 예, 그래서 0하고 2, 그 다음에 2하고 4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에서의 치역은 몇부터 몇이죠? 그렇지. 0부터 4고 이게 몇부터 몇으로 바뀌는 거야? 0부터 그쵸 4로 다시 x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0부터 4까지는 요만큼을 말하는 거지. 네. 자 쌤이 다시 f 보는 이유는 또 f 보라고 했거든 문제에서. 그럼 0부터 4까지니까 이 그림 그리면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증가니까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 조심해야겠지? 이 그림은 정의역이 몇부터 몇일 때 그리는 거야? 0부터 2까지 해서 그리는 거야? 읽을 때는 항상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이거야. 요거를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너네가 결국 그럼 이 그림이 0부터 4까지인데 0부터 2까지 그렸으니까 이게 2분의 1배 축소됐다라고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럼 봐봐. 그럼 여기 가운데 몇이 되겠어요? 1이 된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2분의 1배 축소된 거니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y 값도 한번 살펴볼까?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여기 안 적혀있군요. 여기 1 넣으면 여기 삼각형 닮은 보이니? 네. 1대 2죠? 네. 그럼 높이도 1대 2기니까 여기 높이 몇이겠어요? 2겠죠? 자 그러면 1 넣으면 2예요. 그럼
F2로 읽으면 되겠죠? 그럼 F2는 몇이죠? 4 그럼 결과적으로 몇 넣었을 때 4 나오는 거야? 2 1 넣었을 때 4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그럼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높낮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안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럼 이제 2부터 4까지를 그릴 거야. 그럼 2부터 4까지 이제 그려볼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나한테 정의역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0부터 4까지 또 이 그림이지? 네 근데 2부터 4까지였으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럼 감소는 어떻게? 반대 반대로. 야, 근데 이거 반대로 해봤자 어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러면 끝이. 이게 답입니다. 여기 가운데 3이라고 쓴 이유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F 합성, F 합성, F 그래프도 그려볼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네 합성함수는 무슨 법칙 성립 안 한다 했죠? 교환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되죠? 근데 아마 너네가 많이 놓치고 있을 건데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F 3개가 합성돼 있죠? 그럼 나는 이렇게 결합시켜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F라는 함수랑 이 결합시킨 함수 있죠? 결합을 시켰다는 건 이걸 한 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F랑 F 합성 F를 합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뭐가 쉬워지냐면 다 그려놨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F를 먼저 해야 돼? F 합성 F를 먼저 해야 돼? 네, F를 먼저 해야겠죠. 그럼 똑같아요. 0부터 2, 2부터 4 일단 나눠 놓겠죠. 자, 그럼 0부터 2까지였는데 그럼 정의역 0부터 4지. 0부터 4까지 뭘까? 이거 이렇게 두 개지. 네 그럼 산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다음 2부터 4까지는 감소니까 반대로 그릴 건데 어떤 걸 반대로 그릴 거냐? 0부터 4까지니까 또 이걸 반대로 그리는 거죠?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똑같겠죠? 아이고. 그래서 또 두 개 그리면 돼요. 오! 시옷자가 몇 개 나왔어요? 네 개가 나왔죠? 이게 요 함수의 규칙이에요. 이렇게 생겼던 함수가 이거 F지? F가 하나일 때는 COC 하나. F 합성 F는 COC 두 개. F 합성 F는 네 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 F가 추가돼 곱하기 2씩 다 되고 있지. 네 그럼 만약에 F가 4개였으면 COC 8개. F가 5개였으면 COC 16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올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인재고에는 아마 그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요 상태 그래프가. 전혀 어렵지 않죠? 네 그리는 방법 했고 한 번 더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이거는 필기 하나 없이 바로 가볼게요. 자, 0부터 2에서 정의된 두 함수 F랑 G가 다음 그린 것 같고 F 합성 G를 하라고 했죠? 네 그럼 누구 먼저 하는 거니? G G. 그럼 여기를 먼저 쳐다봐야겠지? 네 그러면 몇 기준으로 쪼개지고 1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증가니까 그대로 1부터 2까지는 감소니까 반대로 그리겠죠? 네 그럼 0부터 1까지의 치역은 0부터 2까지인데 보니까 이거 말하는 거지? 네 그럼 얘는 그대로 그리겠죠? 네 1부터 2까지도 0부터 2까지니까 얘를 그릴 건데 반대로 그리겠죠? 네 근데 반대로 해봤자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V자가 두 개 그려지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바로 손쉽게 풀 수 있다.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연습일 거예요. 자, 그럼 F 보면은 아니야. 누구 먼저 하는 거야? F 먼저 하는 거야. 자, 그럼 F는 2분의 3을 기준으로 돼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증가니까 그대로 그릴 건데 치역이 0부터 3이야. 0부터 3이야. 그럼 요걸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지. 네. 범위가 언제 그대로 그린다고?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0에서 0에서 2분의 3까지는 요걸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그립시다.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너무 대충이다.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럼 다음 2분의 3부터 3까지는 감소니까 반대로 그릴 거야. 자, 근데 또 치역이 0부터 3이니까 또 이걸 통째로 그릴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아, 이제는 모양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얘는 띡띡 내려가면 되겠지. 그래서 몇 번인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아, 아니네. 하나 더 있었네. 미안. 요거는 지금까지 결이 조금 다른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동그라미 그리면 쉽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 이렇게 두 개 나와 있고 누구 먼저 하래요? 그럼 얘는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살포시 그려볼게요. 자, 그럼 F는 몇 기준으로 위치가 달라져요? X 몇 기준으로? 1 기준으로 달라지죠. 그럼 1 이상일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는 거 확인될까요? 그럼 1 이상이면 치역이 어떻게 돼요? 1부터 그러니까 여기 들으면 아는데 헷갈려요 살짝. 1초가 3. 계속 봐봐 헛소리 하잖아요. 또 1초가 3이면 1 이상이면 y 값들이 전부 다 몇이야? 그러니까 y는 3이야. 경험시켜야죠 이런 것도 다. 야, 그러면은 이게 다시 뭘로 바뀌는 거야? x로 3으로 바뀌겠지. 자, 그럼 x는 3을 이제 g에서 해봐. 그럼 g3은 몇이야? 1이죠. 그 말은 1 이상에서는 1을 그려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1이라는 함수는 특히 무슨 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로 그리니까 일자로 그려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1 이상에서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 이 소리입니다. 1 이상에서 쭉 일자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1번 아니 5번이 답이겠죠. 일자로 쭉 가고 있는 거. 자, 그럼 다음 1보다 작을 때 봅시다. 1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y가 1이죠. 근데 이게 다시 x는 1로 바뀌죠. 그럼 x는 1이면 몇이에요? 아, 또 1이네요. 그럼 다시 해석하면 뭐인 거야? 1보다 작으면 1을 그려라. 똑같지? 아, 그럼 몇 번일 수밖에 없네? 1번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확히 여기는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가 1이라는 거. 이게 합성함수를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되게 빨리 그려지죠, 생각보다. 근데 이게 연습을 또 안 하면은 또 슈퍼부터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한번 시너지를 통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너는 그냥 쳐다보시면 됩니다. 내가 요 문제까지 체크를 했었는데 뭐 체크를 안 했어. 그래서 조금 찾을게. 너네한테 이거 안 했던 거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그림 있죠. F 합성 F니까 F 할 건데 얘는 아까는 우리가 다 한 X 몇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었죠. 얘는 그 기준이 두 군데. -1 왼편에서는 상수함수 형태고요. -1에서 1까지는 감소 형태고요. 1보다 클 때는 상수함 형태죠. 특징이 달라지는 걸 기준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기준을. 그럼 봐보자. 아이고. 자,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면 치역이 몇이에요? 1. 1이죠. 근데 또 FR이죠. 네. 그럼 1을 이제 대입하겠지. 네. 몇이네? 마이너스. 그럼 다시 해석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줘 이 뜻인 거죠. 네. 자, 그럼 일단 1번 아웃이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 지금 양수니까 3번. 2번 되고 3번도 커트네. 그럼 4번 아니면 5번 2, 4, 5 중에 하나겠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 하고 얘를 먼저 처리하자. 상수가 더 처리하기 쉬우니까. 자, 그럼 1보다 클 때야? 네. 그럼 1보다 크면 y 값이 마이너스. 그게 x로 바뀌는 건데 마이너스 1은 몇이죠? 1. 1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보다 큰 숫자를 넣으면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줘 이 뜻인 거죠. 네. 2번. 자, 그러면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여긴 다 음수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해볼게요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입니다. 자, 그럼 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죠. 네. 그게 다시 정역으로 되는 거지. 그럼 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요거지. 네. 근데 우리는 증가야 감소야인지. 감소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반대로. 그럼 반대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지,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거 지금 확인되네요. 간단하죠? 이거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 왜 여기 있어? 한번 너네 눈대중으로 풀어볼래? 못해도 돼. 어차피 너네 다시 연습할 거니까. 조금 어렵겠다 이거. 잠깐 이거 너네 그냥 보기 편하게 여기를 1이라 할게. 여기 원래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는 것 같다 지금. 몇 번이 나올까요? 2번입니다.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G 먼저예요. F 먼저 아닙니다 지금. 몇 기준으로 나눠지죠? 1 기준으로 나눠지니까 여기 지금 다 여기 1 적혀 있는 거 확인되는 거 포인트 확인하시고. 자, 그럼 0부터 1까지면은 치역이 몇부터 몇이에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고 감소니까 반대로 그릴 거죠. 네. 그럼 0부터 1이 다시 정역이 될 거니까 여기에 적용시키면 요거 그리는 거지. 네. 그럼 이걸 반대로니까 내려가게 이렇게 그리겠지. 네. 그럼 내려가게 그려지는 게. 그럼 0부터 1까지 내려가게 그려지는 게. 0부터 1까지 내려가게야? 그러면 2번. 2번 말고는 답이 없네요. 그리고 또 1부터 2까지면은 0부터 왜 여기 다 Y값 체크가 안 돼 있어? 1부터 2까지면은 0부터 2까지지. 네.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요거 그릴 거지. 증가니까 어떻게 그려? 네. 그대로 그려져 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터프였네. 얼추 알겠죠? 어떻게 그리는지? 네. 그래서 설명 듣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서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합성함수 빨리 그리기는 지금 끝났어요. 끝났고요. 이제 합성함수 관련된 스킬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서. 아마 너네 문제 풀면서 쌤한테 질문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혼자 끙끙대면서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유형입니다. F 합성 fx는 k라는 유형이고, 그리고 그 다음 유형은 F 합성 f는 fx. 요거를 이제 다루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 맞다. 하나 더 있다. 여기까지. F 합성 fx는 x까지. 아마 요 셋 중에 하나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험 문제. 네, 그래서 이거 셋 다 오늘 연습해버립시다. 그래서 문제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겠죠. 자, 다시 돌아가시고요. 자, 가장 쉬운 친구입니다, 이거. F 합성 fx가 뭐가 나오고 싶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를 네모라고 치환시켜버리는 일명, 쌤이 이거 네모 스킬이라 부릅니다. fx를 네모로 바꿔버려요, 그냥. 그럼 너네가 훨씬 더 풀기 편해져. 자,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볼게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고요. 문제가 뭘 풀라고 했냐면은 요거 풀래요. 자, 그럼 이제 조금 그림을 축소시키고, 자, 그럼 저거를 식 다시 쓰면은 F 합성 fx는 0인 거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쌤이 아까 말한 네모 스킬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모를 해버려요. 그럼 F 네모가 뭐가 돼버리죠? 0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을 잘 줘야 됩니다. 이 네모는 x 값이에요? y 값이에요? 저 밖에 f 기준으로. 네모요. 여기다 y 집어넣어요, 너 함수에? x 값이죠? 저걸 읽으면 뭐야? x에 뭘 대입하면? 네모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온다로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네모는 x겠지? 집중 해라.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0은 무슨 값일까요? y 값이겠죠. 너네 y는 fx라 해서 얘가 2,5를 지난다면 뭐해? 5는 f 이렇게 쓰잖아. 이 5가 y 값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네모에 어떤 걸 x에 네모를 넣어서 y 값이 0이 나오게 하는 이 네모를 찾아야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y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y 값이 0이라는 것은 이렇게 x축을 그려버리면 돼. 그럼 x축을 그리면 교점이 몇 개가 되니? 3개가 된단다. 그렇지? 그리고 이 실제 숫자를 너네가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적혀 있으니까. 그럼 네모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2나 0이나 2가 되겠지. 근데 이 네모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 뭐를 네모로 해버린 거야 우리가? 그럼 다시 치환한 걸 풀면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모든 실근의 합을 찾아야 되죠. 그럼 모든 실근이니까 실근은 무슨 문자를 의미하는 단어야? 실근은? 말이 좀 이상하나? x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럼 우리는 요 x를 찾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마이너스 0, 2는 그럼 얘 또 f 입장에서는 무슨 값이 되는 거야? y 값이 되는 거겠지. 그럼 우리 아까 0 되는 y 값 하려고 y는 0, x축을 그렸지. 그럼 이번에는 총 3개를 그리면 돼. 마이너스 2 그리고 0 그리고 2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교점이 총 몇 개가 등장해? 5개가 등장하지? 그럼 우린 x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x가 몇이면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불러보자. 마 4.
다음 아, y 0, 2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실제로 넣어보자. 검토해보자. 마이너스 넣어볼게. 그럼 f-4는 몇이야? f-4는? 그럼 f2는 몇이야? 나오네. 저거 성립시키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이걸 다 뭐 해버리라고요? 뭐야? 다음 몇이에요? 네, 0이죠? 그래서 답은 0이에요. 이렇게 교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하기 전에 자, 요걸로 먼저 잠깐 합시다. 내가 이거를 자, 왜? 이건 왜? 쓰지 마. 그냥 힘내고. 아니, 우리 잠 못 자고. 오케이.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한 2년 전에 만든 자료예요. 1년 전인가. 이거 내가 만든 자료입니다. 예. 근데 이거 위치가 뭘 박수로 쳐 새끼야.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그 아까 방금 했던 이제 밑에 있었어야 되는데 2년째 귀찮아서 수정을 안 했어. 아니 사실 까먹었어. 네, 그래서 요거 잠깐 할게요. 요걸로 할게요 먼저. 자, 보면은 F 합성 F 했는데 4 나오래죠. 이렇게 상수니까 네모 딱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네모 하는 거야. 저기 fx 플러스 2라고 돼 있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참고로 이 문제는 1997년 수능 문제예요. 아 진짜예요. 뻥 아닙니다. 쌤 3살 때 너네는 정자도 아닌 시절. 너네 아직 생성 자체가 안 된 시절. 몇 년생이지? 2009 공구야? 네. 공구면 너네 부모님들도 그러면은 정말로 젊으실 때네. 20이 아니구나. 12년 전. 꽃다운 나이? 나랑 비슷한 나이신데 나? 그럼 본다잉. 너네 아버지 말고. 얘네 아버지는 우리 아빠랑 동갑이기 때문에. 늦둥이여가지고. 아무튼 뭐 잠깐 TMI 좀 했고요. 자, F 네모는 4라고 적었어요. 자, 그럼 이제 A고 이 4가 무슨 역할 한다고? Y가. 그럼 4가 나올 때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선 그으면은 교점이 몇 개인 거 확인되고 4개인 거 확인되고 자, 그러면 네모가 정확히 숫자 불러볼 수 있겠네. 6, 11, 15, 와 이거 17. 옛날엔 이랬어 문제들이. 얄짤 없어. 낭만의 시절이란다 얘들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네모가 근데 뭐였게? fx 플러스 쫄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그럼 6, 11, 15, 17 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또 쫄지 말고 x가 아니죠? 또 네모 처리를 하세요. 또 네모하면 돼요 그냥. 근데 만약에 조금 익숙해졌으면은 그냥 어차피 6, 11, 15, 17이 무슨 역할 할 거니까? y 역할 할 거니까 6 그려주고 11, 15, 17 대충 그리겠죠. 교점 없으니까. 네. 그럼 교점이 몇 개네? 2개. 2개네. 그럼 다시 네모가 x 플러스 2였죠. 네. 그럼 x 플러스 2 네모 바로 쓸게요. 이게 몇하고 몇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x가 이제 넘겨서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네. 6이랑 1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개수랑 더하래. 1번.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죠? 네. 이게 F 합성 F는 상수. 네모 스킬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제 요걸로 갈게요. 요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에 추가적인 설명을 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마지막에 이제 뒀습니다. 자,
이거 아시는 분은 딱히 안 적어도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필히 적으십시오. 나중에 대답 못하면 아니면은 문제 풀 때 적용 안 시키면은 욕 한 바가지로 먹을 예정입니다. 자, 뭐냐면 모든 실근해야 서로 다른 대칭 버전입니다. 자, 선생님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x는 m대칭인 2차 함수스러운 걸 그렸어요. 2차 함수일 필요 없어요. 대칭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요 쌤이 x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렸어요. 교점 몇 개죠? 두 개죠. 그러면 이때 x 좌표가 근이지. 그래서 얘기했어. 모든 근의 합, 서로 다른 모든 근의 합을 더하래요. 필기 안 해요? 늦었어 새끼야. 영상 보고 하십시오. 자 그럼 봐봐. 그럼 대칭이기 때문에 요 거리랑 요 거리는 어때요? 같죠? 근데 이 거리를 우리가 지금 알아요? 뭐 그림만 띡 던져줬지 식 던져준 것도 아니잖아요. 못 구하니까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K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K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른편에 있는 이 좌표는 뭐가 될까요? M 플러스 K겠죠? M에서 오른쪽으로 K만큼 간 거니까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거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K를 알 필요가 없어졌죠. 어떻게 돼버릴 거니까. 없어져서 2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 그었을 때도 다 더하면 몇이겠어요? 2M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2M, 여기서 2M 총면은 4M. 그러니까 4개를 더하라고 했을 때도 답 낼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선이 하나 더 있었으면 6M 더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럼 그 규칙이 뭐냐면 이렇게 선 2개 그었을 때 교점이 4개죠. 그 4개에다가 M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 교점 개수 곱하기 대칭축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칭축 곱하기 교점 개수, 교점 개수 곱하기 대칭축입니다. 그러니까 교점 개수 딱 세고 대칭축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거를 왜 반드시 알아? 왜? 못 알아보겠어요? 이걸 왜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요. 너네가 대표적으로 2차 함수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2차 함수가 많이 나오고 어떤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이 나와 있어. 당장 이 문제로 예를 들면 되겠다. 자, fx 그래프고 요거 풀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네모 스킬 쓰겠죠? 그럼 몇 되는 거 찾는 거야? 0. 그럼 0에서 선 긋겠지? 그럼 여기랑 이렇게 교점 2개지? 자, 하나는 알아볼라? 나머지 하나는? 몰라. 그럼 너네가 평소였으면 어떻게 했겠어? 구하려고 하겠지. 그럼 구하기 위해서 fx를 식을 구할 수 있나부터 확인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꼭지점도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fx를. 그럼 얘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가장 초보자. 두 번째 조금 중급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고수들. 그렇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니까 요 길이 찾아서 여기다 오른쪽으로 더해버리겠지. 그렇게 해서 나머지 하나를 찾겠지. 이게 중급자. 자, 근데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문제 풀면은 상급자.
왜냐? 이거 몰라도 돼 문제가 더하라고 했을 때는 더하라고 했을 때 몰라도 되고 x를 찾아야 되는 것만 알아야 돼. 자 그럼 봐봐. 자 그럼 0 되는 게 이제 몇하고 몇일 때야? fx가 fx 네모였어요? 미안. 마이너스 2랑 알파일 때죠.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마이너스 2랑 선 긋고 알파라는 선 그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그었어. 그때 이거 세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알파라는 선을 그릴 건데 알파 몇인지 모른다 했지. 하지만 범위 나라. 0보다 어때요? 그럼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쵸? 그럼 교점이 총 몇 개죠? 총 3개죠? 네, 총으로 왔잖아요. 근데 뭐 하래 문제가? 더하래죠. 자, 그럼 이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교점 몇 개야?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이렇게 바로 찾는 겁니다. 그러면 풀이 과정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 방법을,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다시 너네 2학년 때 이제 대수라는 거부터 1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 대수라는 걸 배우다 보면요, 이제 너네가 정말 이제 극혐하는 단원이 삼각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때 수포자 100% 중에서 거기서 70%가 발생해요, 수포자가. 왜냐면 혼자 공부 절대 못하는 단원이에요. 무조건 사교육 도움 받으시거나 학교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학교는 설명을 개같이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교육이 조장될 수밖에 없어요. 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요. 라고 말하는 건 뻥이고요. 좀 과장된 표현이고. 아무튼 그만큼 어려워. 혼자 처음에 소화하기. 근데 나중 되면 쉬워.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어려워. 처음이라서. 아무튼 근데 이 얘기 왜 했냐? 그때 이걸 엄청 많이 했어.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도 당장의 기말고사를 위해서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잔소리 높아심이 한 번만 더 하자면은 너네 모든 실근의 합 나왔을 때는 두 가지인 걸 결국 하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든가 이렇게 대칭축 곱하기 교점계수로 풀든가. 이게 두 가지인 거야. 모든 실근의 합 구하랬을 때 실근 구하는 거 아니야. 알죠? 그 너네 문제 풀 때 나한테 욕 많이 먹었죠? 먹었어요 다. 왜냐면 내가 수업 때 다 같이 욕했거든요. 이 새끼가 x를 직접 또 얘기해요. 인수분해가지고. 아니 근해 공식. 그래서 내가 근해 공식 쓴다고 했는데 욕했잖아 내가. 근해 공식 중. 모르죠? 얘가 딱 그거예요.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 순간 문제 안 읽고 근해 공식부터 쓰는 새끼였어. 아니라고 해봐 새끼야. 네가 푼 20문제 중에 17개가 근해 공식이 쓰였는데. 됐고. 됐어. 잔소리. 자, 그럼 이번엔 또 얘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없이 푸는 법 알려줄게. 그림 따윈 안 그릴 거야 우리. 그림 따윈 안 그려. 이런 문제에서는. 자, 보자. 똑같이 풀 거야. 네모해. 그럼 F 네모가 몇이죠? 그럼 1이 Y 값이죠? 네. 자, 그러면 Y 값이 1이려면요. X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얘한테 집어넣어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얘한테 집어넣어서 1이 나올 수도 있겠지. 예. 그래서 그걸 그냥 쓰면 돼.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일 수도 있잖아. 이해되죠, 쌤 말? 그럼 이때 X는 몇 또는 몇이에요? 또는 -1이죠. 일단은 아래쪽은요? 5 또는 3이죠. 근데 여기 지금 정의역 나와 있지. 자, 그럼 커트 시키는 거야. 누구 커트 돼? 그리고 아래쪽에선 예. 그러면은 헤이. 야, F 네모는 1이잖아, 지금. 또 이런 새끼 발생한다고 이거 무지성으로 그냥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빵 더해야지 이런 새끼들. 아니라고. 지금 네모 푼 거야, 네모.
아 알았어. 그럼 내가 잘못했다. 그래. 네모를 썼어야지. 그치 재서봐. 내 잘못이야. 나 이렇게 네모를 했었어야죠. 네모 집어넣어서 1 나오는 거 찾고 있었으니까. 자 근데 네모가 뭐였어? 그럼 fx가 1 또는 3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이제? 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위쪽에 넣어서 1일 수도 있고 아래쪽에 넣어서 3 나올 수도 있겠지. 네. 자 그럼 이건 좀 빨리. x가 1이겠죠. 이때 x는 이거 전개해가지고 풀면 바보 등신 천치 말미에 똥개. 양변 루트하고 마산 넘기면 되죠? 그럼 4 풀마 루트 3이지? 그럼 4 플러스 루트 3이겠어? 4 마이너스 루트 3이겠어? 4 마이너스. 네, 4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네. 자 그래서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없을 때 이렇게 무지성으로 풀면 됩니다. 그냥. 아 근데 채원이하고 민지는 거기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 중에서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림 그려준 문제 있었던 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렸던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긋고 했던 문제 기억나죠? 아 애초에 이게 아니었군요. 애초에 이거였죠? F 합성 fx는 fx. 복습하세요 들. 자 됐고 다음. 자 F 합성 fx는 fx를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 얘는 결론을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 내가 검토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받아들여줘 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이제 논리는 뭐냐면 첫 번째로 똑같아. fx 네모라고 해. 아까 똑같아. 연장선이야. 그럼 f 네모가 네모인 거 확인되니?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fx x 푸는 거랑 똑같은 거지 사실. 근데 네모를 다시 x로 바꿔버리면. 그럼 이 말은 함수로 얘기한 거야. y는 fx랑 y는 xy 뭘 찾으란 소리인 거야? 교점 찾으란 소리인 거지. 납득되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 해주면 되냐면 fx는 x 풀어서 x가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그랬을 때 마무리로 뭘 해주냐면 y는 알파, y는 베타 등등의 x축의 평행한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뭔 소리인지 잘 이해 안 됩니다.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1번까지는 확실히 이해되죠? 자, 그럼 연습해볼게요. 자, 기억, 니은 집어치우고 일단 디귿부터 먼저 갈게요. 자, F합성 fx는 fx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얘를 네모 처리하면은 fx랑 y는 x와 교점 보는 거니까 이렇게 선 그려지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럼 교점이 몇 개니? 2개인 거 확인되죠? 네. 그럼 여기 x좌 쟤는 알지만 얘는 알아 몰라? 몰라요. 네, 냅둬 몰라도 돼. 네.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인 거야.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인 거야. 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교점 찾았지? 그럼 이 교점에서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으란 소리인 거야. 그럼 교점이 총 4개가 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이 4개가 요 식을 만족하는 x값이야. 아마 재현이 현수 빼고 아마 쌤한테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겁니다. 자,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여길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함수식은 y는 x죠.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알파 넣으면 당연하게 y값 몇이겠어요? 알파겠죠? 자, 그럼 한번 쌤이 베타를 넣어볼게요. 그럼 베타를 넣었어. 그럼 f 베타는 몇이네? 그럼 이거 알파죠. 그럼 f 알파는 몇이네? 알파죠. 그럼 좌변은 알파예요. 자, 우변 봅시다. 자, 우리 베타 넣었죠? 베타 넣었으면 뭐 나요? 우변도 알파네요. 만족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디귿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이해됐죠? 이제 왜 나오는지? 그럼 방법이 뭐야? y는 x 그리고 교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선 그리고 그때 교점 마지막으로 세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대칭이지. 이제 뭐 하래? 더 하래죠. 네, 그러니까 대칭축 곱하기 교점 개수 하면 되겠지. 몇이네? 네, 끝. 그걸 기억 니은 디귿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얘가. 뭐 기억 니은은 대충 넣어보면 답 나올 겁니다. 자, 라스트. 조금 쉴까? 이게 마지막이긴 한데. 마지막이긴 한데 길어. 좀 쉴까? 20분에 시작합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F합성 fx가 x가 나오는 이 논리 잡아드릴게요. 얘는 동그라미로 논리를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식을 만족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F합성 FA가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요, FA가 모면은 F 했을 때 다시 A가 나올까요? FA가 A면 FA가 될 거고 다시 그게 A가 되겠죠. 즉, 첫 번째 논리. A를 넣었을 F가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오고 B를 넣었을 때 B가 나오고 C를 넣었을 때 C가 나오면 이 식은 성립이 됩니다. 이걸 일명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항등 함수 형태면은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항등 함수면 이 식이 성립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fx는 x를 했을 때 즉 얘가 항등 함수면 되는 겁니다. fx x가 항등 함수죠? y는 x가 항등 함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는 A가 아닌 B로 갖다 칠게요. 그럼 지금 얘는 FB가 되겠죠, FA는. 그치? 그럼 FB는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돼요. 나머지 친구는 항등함수로 가주면 되는 거고.
즉 쌤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크로스로 화살표가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스. 이게 크로스를 입니다. 그 의미가 이 친구예요. 이게 크로스입니다. 자, 즉, 이 식이 성립하려면 항등함수거나 아니면 크로스 형태로 동그라미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경우의 수에서 연결돼서 나옵니다, 문제가. 자, 일단은 그래프로 된 걸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거는 그냥 아까 했던 거 완전 복습이에요. F합성 F는 X라고 돼 있죠. 예, 그럼 요거의 원소 개수니까 교점 찾으라는 거지, 지금 이거. 그치? 자, 그럼 우리 이거 아까 시옷으로 돼 있던 거 그냥 2차 함수로 돼 있는 거야. 똑같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게 F 하나고 이게 F 합성 F야. 그럼 F 합성 F는 2차 함수가 몇 개 그려지는 거야? 네. 4개 그려지겠지. 0부터 1까지 해서 이렇게 4개가 그려지는 거야. 그럼 Y-S 그리면 되겠죠? 그럼 몇 개예요? 저거 너무 대충 그렸다. 몇 개죠? 네, 8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볍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답만 체크해두면 되겠죠, 이건?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함수 개수 세는 거. 쌤이 너네 그 함수 개수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이런 말 잠깐 했었어요. 그 함수 개수가 너네가 처음에 풀 때 쉬울 수 있겠지만 되게 어렵다. 어려워지면. 그게 그 유형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되게 여러 페이지로 이루어진 이유가 그 설명이 적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죠?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고? 항등. 두 번째 크로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식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항등함수 꼬리면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엇갈려 대응이라고 돼 있죠? 쌤이 이걸 크로스라고 부른 겁니다. 크로스로 되면은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걸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지금 X 원소 몇 개입니까? X 원소 3개입니다. 자, 그럼 그때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가지 나오겠니? 라는 겁니다, 이제. 자, 결론 적혀 있어요. 몇 가지래요? 왜 4개인지 직접 세볼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첫 번째 어떨 수 있어요? 전부 다 크로스로 전부 다 항등함수로 가면 되겠죠? 네. 자, 그럼 됐고요. 다음은 뭐냐면요. 너네가 기본으로 생각해봐. 크로스를 이루려면은 기본적으로 원소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1, 2가 크로스를 이룰 수 있지. 2, 3이 크로스를 이룰 수 있지. 1, 3이 이룰 수 있지. 그래서 몇 가지인 거야? 3가지. 그럼 하나가 크로스를 이뤘으면 나머지는 그냥 항등함수 쪽으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경우의 수 관점으로 이제 식으로 세워서 만약에 푼다면 첫 번째 건 어차피 항등함수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1이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조합으로 셀 수 있거든. 뭐냐면 3개 원소 중 크로스를 이룰 2개를 골라주는 거. 3C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치? 여긴 안 적혀 있으니까 이 3이 의미하는 게 3C예요. 자, 이번엔 원소가 4개일 때입니다. 4개일 때는 몇 가지가 나온대요? 네, 왜 10가지인지 한번 세보자. 처음에 보겠어요. 다 항등함수일 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자, 근데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아까 얘기했다시피 크로스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원소 몇 개 필요하다 했지? 2개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아까 원소 3개일 때는 2개가 크로스를 이루면 한 친구가 크로스할 친구가 없었죠. 네. 그래서 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종류가 한 종류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번에 원소가 몇 개죠? 네 개. 그래서 이거는 크로스를 최대 2종류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둘이 크로스, 이렇게 둘이 크로스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이 나눠져.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 항등함수일 때, 즉 크로스가 빵개일 때.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크로스가 한 종류 나올 때. 마지막 경우는 크로스가 2종류 나올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자, 그럼 그걸 이제 한번 세봐야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크로스가 지금 한 종류만 할 거야. 그럼 우리 원소 4개에서 크로스할 2개 원소 뽑으면 되겠지? 네. 그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 다시. 4C2로 세면 되겠지? 아니 노가다로 세고 싶으면 이렇게 세면 되겠죠? 1, 2, 1, 3, 1, 4, 2, 3, 2, 4, 3, 4. 아, 6가지 맞구나. 그렇게 6가지 셀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4C라고 적혀있죠. 조합 단원에서 배운다. 근데 이번에는 2개씩 딱 찍는 경우야. 크로스가 이제 2종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직접 세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 2랑 3, 4가 할 수 있겠지. 또 1, 3이랑 2, 4가 할 수 있겠지. 또 1, 4랑 2, 3이 할 수 있겠지. 직접 세면 몇 가지? 3가지인 거지. 근데 이거를 조합으로 세게 되면 어떻게 세줘야 되냐면, 너네 옛날에 혹시 쌤한테 분할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혹시 분할 배우셨습니까? 여기도 기억 안 나죠? 예, 뭐 기억 뭐 쓸 일이 없잖아요, 사실. 뭐 시험도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예, 그걸 이용해 가지고 좀 쉽게 셀 수 있는데, 자, 요 식이거든 그게. 자, 여기 앞에서 하나씩 얘기하자. 일단 첫 번째 뭐냐면 크로스를 2쌍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4개 중에서 2개 원소를 골라요. 일단 크로스 한 쌍을 먼저 만들어. 그럼 4C 이해됐죠? 그리고 나머지 2개 남았는데 그 2개도 크로스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2C라고 한 거예요. 이게 크로스 하나, 이게 크로스 하나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여기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죠.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 요게 좀 어려워요. 잘 봐봐. 자, 요걸로 얘기하지 말고 쌤이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A, B, C, D라는 4개의 원소가 있어요. 이거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대. 그러면 실제로 세보면 A, B, C, D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면 A, C, B, D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면 A, D, B, C 할 수 있지. 그치?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원래는? 자, 그럼 너네한테 퀘스천 하나 던져볼게. 이거는 세줘야 돼 안 세줘야 돼? 왜? 똑같죠 여기가. 그럼 이거는 세면 안 되죠. 중복으로 세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죠? 근데 봐봐. 이거를 그럼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들어갈 2개의 원소를 골라줘야 되지 일단. 그리고 남은 2개는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니까 또 2개를 뽑아야겠지. 그치? 자, 그럼 그때 이 4C라는 경우의 수에 집중을 해보자. 이 4C라는 경우의 수는 4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2개를 뽑는 거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 가지지? 6가지지. 왜 6가지인 거야? AB, AC, AD 여기 신경 안 쓰고 지금 여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지. 네. AD, AC, AD, BC, BD, CD까지 해서 이렇게 6개가 된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4C 곱하기 2C 안에 이 총 경우의 수 있지. 여기에는 이게 다 세져 있는 거야.
이렇게가 다 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예요 이게. 근데 몇 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죠? 2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죠.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거지. 그럼 우린 그걸 2개로 세야 돼? 1개로 세야 돼? 1개로 세야 되지.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이제 경우의 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얘기하면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것까지 세진 거지. 그쵸? 네. 그래서 그 순서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서를 없애주는 연산이 나누기였어. 그래서 우리가 조합할 때 나누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원래 정확하게는. 근데 여기 그냥 2분의 1로만 돼 있죠. 이게 여기다 2팩이어야 돼요 원래. 이게 순서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또. 그럼 원소를 한번 쌤이 더 늘려볼게. 6개로. 그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대. 그리고 각각 2개씩 넣겠대. 2개씩 넣겠대. 그러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6C2, 4C2, 2C 이렇게 먼저 하겠지. 그럼 여기 안에는 이 경우가 세져 있겠지. 이 경우도 세져 있을까 안 세져 있을까? 세져 있는 거지. 즉, 이 세 개가 이렇게 자리 바뀌는 것까지 다 세져 있다는 거야 이 안에는. 이 경우에서 안에는. 그럼 이 순서를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럼 세 개가 서로 자리 바꾸는 순서를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곱하기 3팩분의 1을 해주는 거야. 3분의 1이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크로스를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 때는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다 세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요거는 이제 너네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으세요. 26가지인 거 다 알죠? 그럼 나는 원소 6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개는 없을 거예요 아마. 몇 가지인지 세봅시다 이제. 자, 그럼 원소가 6개면요 크로스로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세 종류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케이스가 4개예요. 크로스 1개, 크로스 1개, 크로스 2개, 크로스 3개.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크로스가 1개일 때는 한 가지겠죠. 항등이니까. 두 번째 케이스, 크로스가 1개여야 된대요. 그러면 원소 6개 중에서 크로스할 2개를 골라줘야겠지. 그럼 6C2로 세주면 되겠지. 그래서 15가지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크로스 몇 개 만들 거야? 2개 만들 거야. 그럼 6C, 4개, 6개 중에서 4개 고르겠, 4개란다. 2개 고르겠지. 크로스 한 쌍 만들었어. 그럼 또 크로스 한 쌍 만들어야 되는데 원소 몇 개 남았어? 4개에서 또 2개 고르겠지. 자, 크로스 몇 쌍만 만든다고? 2쌍만 만들 거야. 그럼 여기서 연산 끝이야? 네, 근데 그렇죠, 아니죠. 여기 바뀌는 것도 있다는 거 했지. 그래서 2팩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45가지가 나와요. 자, 그럼 마지막 크로스가 3개 나와야 돼요. 그럼 이번에 3개 만든다고 했으니까 6C, 4C, 2C 이렇게 만들겠죠. 그리고 곱하기 3팩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15 곱하기 6이니까 15가 나옵니다. 이거 잘못 계산했다. 이거 맞구나. 그럼 총 몇 가지인 거예요? 7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뭐 76개 일일이 세든가. 싫잖아. 자, 여기까지만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제 더 나가보겠습니다. F가 몇 개예요? 와, 3개. 이번엔 3개입니다. 자, 실제 학교 교과서 이거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는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F합성 F가 X인 함수의 개수래요. 자, 이제 규칙 좀 만들어 드릴게요. 아까 한 거는 F를 두 개 합성한 거였죠. 네. 그러면 그때 우리 결론이 뭐였어? 크로스할 원소 두 개 골라주는 거였지. 네. 자,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 F 몇 개죠? 3개. 그럼 이거는 크로스 3번이. 이걸 쌤이 또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스 세 번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다 내가 만든 단어예요. 이거는 세 개 원소가 크로스는 크로스인데 순환하는 크로스를 만들면 돼요. 순환이 뭐예요? 이 세 개가 지들끼리 돌고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봐봐. 1이 2로 갔어. 이 세 개가 순환해야 돼. 그럼 2는 1로 가면 어떻게 돼? 이 지 둘끼리만 순환하지. 네. 그래서 2는 3으로 가줘야 돼. 그럼 3은 어디로 가면 돼? 1로 가면 돼. 그럼 이렇게 순환하겠지 계속. 이게 순환 크로스야. 근데 굳이 1이 꼭 2에 가야 될까? 1이 3에 가도 되죠. 그럼 3은 어디로 가도 돼요? 아, 가야 돼요? 2로 가고 2는 1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을 순환 크로스라고 쌤이 이름을 붙였어요. 오케이? 절대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F가 4개였으면 4개가 순환을 이루면 되겠죠. 예, 그럼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마지노선이 얘예요. 얘도 잘 안 나올 가능성 적어가지고. 근데 딱 교과선이 있어서. 자, 그럼 원소 3개짜리일 때는 그걸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가지래? 3가지. 자, 그러면은 3개를 가지고 순환 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건 최대 한 쌍밖에 안 나오지. 원소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케이스가 2개야. 순환 크로스 명쌍, 순환 크로스 한 쌍. 영쌍일 때 뭐겠어? 항등. 끝. 그리고 얘는 이것만 세면 돼, 사실. 1이 2에 갈 수도 있고 3에 갈 수도 있지. 네. 근데 사실 1이 2에 갔으면 얘네들은 알아서 결정돼, 안 결정돼? 결정될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얘가 2에 갈래? 3으로 갈래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몇 가지인 거야? 2가지지. 네, 그래서 여기 2가지. 다시 얘를 정하면 이걸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원소 늘려봅시다. 자, 5개예요. 순환 크로스 몇 쌍 만들 수 있어요? 순환 크로스 3개잖아, 이거 F 3개. 한 쌍밖에 여전히 못 만듭니다. 그럼 케이스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죠?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항등. 한 개겠죠, 당연히.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세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순환 크로스가 한 쌍이어야 되죠. 근데 순환 크로스를 이루려면 원소가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한 상황이지. 그럼 원소 5개에서 3개를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OC3으로 일단 고를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 이렇게 3개 내가 순환 크로스 이룰 거라고 골랐어.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누가 누구한테 갈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1이 어디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다시 얘네들 알아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고? 그럼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총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1가지인 거예요. 여기 있죠? 이렇게 순환이라고 말을 얘도 해주죠. 원소 6개짜리 가지고는 절대 안 할 거니까 뭐 6개짜리로 해도 푸는 건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볼까? 안 적어 어차피 시험 문제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니까. 잠깐 첫 번째 순환 크로스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어? 몇 쌍? 케이스 그럼 3개. 그럼 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는 순환 크로스 한 쌍 만들어야 되니까 6개 원소 중에서 3개 골라야겠지. 네. 그럼 3개 고른다가 끝이야? 아니요. 뭐 해줘야 돼? 곱하기.
왜 곱하기 2였냐면 1, 2,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이 2에 갈 수도 있고 1이 3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잉? 자, 그럼 끝났어요. 세 번째 케이스. 크로스 몇 쌍? 이번에? 그럼 6개 중에서 3개 고르고 남은 3개도 크로스 이루어야겠죠. 근데 아빠랬나? 아까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200분의 1을 또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 쌍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아까 또 이제 1이 2에 갈지 1이 3에 갈지 골라야겠지. 그럼 몇 가지? 2가지 또 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도 또 2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40개가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80개가 나와요. 총 몇 개예요? 네, 그 120을 일일이 셀 수가 없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4개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 안 나죠? 앞서가면서 빨리 그리기. 거기까지 좀 행복했지. 쉽네. 왜 이 새끼 이거 이제 설명하지? 네, 지금까지 합성함수를 풀었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F 합성 F는 상수꼴. 그건 네모 스킬 이용하다 있었죠? 네. 그리고 다음이 F 합성 FX가 FX일 때. 대칭은 그 안에 있던 짜잘한 개념이었고, 물론 중요한 거지만 F 합성 FX가 FX일 때는 첫 번째 Y는 X랑 교점 잡고 그 교점에서 X축의 평행한 선 그어서 최종적인 교점 개수를 세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 합성 FX는 X.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등, 두 번째 크로스. 함수 개수랑 연결되는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 네, 그래서 F가 2개였으면은 두 원소를 크로스 시키면 되는 거고, F가 3개면 3개 원소를 순환 크로스로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짤막한 개념이 분할 개념도 가볍게 배웠다는 거. 분할은 너네한테 중요한 게 너네 3학년 때 확통하잖아요. 네, 그때 또 등장합니다. 너네가 아무리 좋든 싫든 확통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진짜 이해 안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미적분을 시험 범위 안 봐요. 이상해요. 너네 대학교 가면 큰일 났어요. 특히 이과들. 문과 문과라 다행이긴. 너가 문과 가도 수학 배운단다. 미적분 수학. 아무튼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 선택 이런 거 다 했죠? 어차피 또 바꿀 기회는 아니면 다시 신청하니까 그때 또 꼭 수학 관련된 건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너네가 이제 그 고교 고교학점제 그거니까 이제 어떤 과목을 너네가 이제 들었냐 A, B, C여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미적분 안 했다. 그럼 공대 가는 사람 다 아웃 시켜버릴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